안녕하십니까. 6월 스카이인베스트먼트 대주전자 발표하게 될 수지고 파파입니다. 대주전자재료 이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좀 너무 올라가지고 좀 이 타임이 지금 맞나 좀 싶긴 한데, 일단은 뭐 그동안 5월 달부터 좀 스터디를 좀 하게 됐고, 그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주전자 제가 이제 스터디할 당시 주가는 10만대 초반 주가였었고요. 현재는 이제 오늘자로 한 14만 원 후반?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만 3천 원 정도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뭐 한 18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고요. 일단 투자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동안 2차전지 섹터가 워낙 좀 쩔어 있었다. 그래서 선제적인 증설도 했었고 해서 2차전지 섹터 내 좀 유일한 군대 일학이다라고 좀 생각이 됐었고요. 일단은 기존 공장을 현재 확장하고 있고, 25년 말까지 이제 실리콘 응급제 2만 톤 캐파 확보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모두가 좀 어려울 때 영업이익이 이제 QOQ로 85%, YY로 2,400% 올라가는 이제 실적으로 증명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실리콘 응급제 본격 성종 구간에 돌아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과거까지 이제 그 분기에 실리콘 응급제 평균 매출액이 한 5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금년 1분기 이제 응급제 부분 매출이 이제 87억 원으로 이제 굉장히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성장 구간에 돌입하지 않았나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차트상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고점 돌파가 가능한 위치였다고 좀 판단이 들었고요. 역사적 신고가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대주전자재료에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보게 됐습니다. 뭐 왜 전자재료를 매수를 해야 되냐? 그 당시에 이제 주도 섹터는 이제 반도체, 화장품, 이제 에너지 등으로 인해서 이쪽 위주로 이제 갔었는데, 2차전지 섹터는 당시 좀 쩔어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빈집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을 했었고, 실리콘 응급제라는 이제 방향성을 믿고 좀 투자를 해보자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다른 소재 부분 실적도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추세 추종의 관점에서도 한번 봐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개요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 연역 보시면은 이제 2001년도부터 이제 PDP용 격벽 재료를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이 PDP용 격벽 재료 양산을 한 기술 자체가 이제 실리콘 응집제를 만드는 기술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2차전지 응급재료 연구개발을 스타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실리콘 응급제 양산 납품을 개시했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시면은 이제 임중규 외 12인이 약 27.5%로 보유 지분의 약 30%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대주주 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어떤 그런 회사입니다. 관계사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뭐 대주 EMV라든가 이제 칭다오 대주 등이 있고요. 연결회사는 이제 뭐 상하이 대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그 본사 이제 시흥 캠퍼스 쪽에 이제 건설되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에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금 이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이제 도전성 전극재료, 도전성 분말, 그리고 절연체, 형광체, 음극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현재 이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거는 형광체와 이제 음극재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도전성 전극재료 부분도 이제 실적이 이제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품별 매출을 간략하게 보시면은 이제 전도성 절연체 부분, 이제 형광체 부분, 이제 실리콘 응급제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실리콘 응급제 매출이 235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1분기 실적인데, 응급제가 지금 1분기에 이제 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뭐 4배 정도 곱한다고 하면은 실리콘 응급제 300억 이상 올해는 이제 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응급제, 주로 이제 타이칸 쪽인데, 이게 그 뭐지 이제 모델이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제 신모델이 들어감으로 해서 좀 약간 저조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 많이 이제 1분기에 숫자가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이제 전자부품용 소재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이제 회사고요.
이제 뭐 스마트폰,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제 칩 부품용 전극 재료, 그리고 이제 LED용 형광체, 뭐 태양전지용 전극 재료, 그리고 2차전지 음극 재료 등을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형광체 부분 같은 경우는 LG와 형광체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세계 2위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도전성 전극 재료는 이제 뭐 MLCC라든가 이제 뭐 멤브레인 스위치라든가 저희 이제 기판 쪽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무로 이렇게 패킹된 어떤 이런 절연체 부품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태양전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거래처는 이제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파트론, 아모텍 등이 있고요. 도전성 분말은 이제 뭐 내외부 전극이라든가 경화형 페이스트,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머 절연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차량용 필드 코일이라든가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이것도 그 약간 이것도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이거 하나 이게 약간 부품 형태로 돼가지고 이것도 절연 형태로 되는 거고요. 아비코전자라든가 우리산업, 광전자 쪽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광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램프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용 LED 조명으로 많이 바뀌면서 이쪽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고요. 그 서울반도체라든가 이제 삼성전자 등에 이제 주로 납품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사업 보고서상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간략 이제 좀 따왔고요. 저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형광 체제였죠. 이 부분은 이제 기존 내연 기관 자동차의 어떤 그 램프 부분이 이제 LED로 계속 이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차 전극재, 2차 전지용 음극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흑연계 음극재 한계를 뛰어넘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포커싱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대응하고 있는 전략은 과감한 선행 투자로 대량 생산 캐파를 조기에 달성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현재 이제 실리콘 응급제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전망입니다. 실리콘 응급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제 자동차의 더 긴 주행 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이 요구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25년까지 연평균 CAGR이 220%, 그리고 2030년까지는 95%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시장 규모를 각각 10억 달러와 50억 달러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SNE 리서치 자료에서도 보면은 실리콘 응급제 사용량 자체가 23년도에 1만 톤에서 25년도 3.9만 톤, 2030년도에는 뭐 대략 16만 톤, 35년도에는 뭐 29만 톤 수준까지 쭉쭉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기사라든가 리포트에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공정 간소화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식 공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음극재 부분은 이제 건식 공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가 이제 보면은 음극이 상대적으로 건식 공정이 이제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형 2170이라든가 4680의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리포트에서 제가 좀 주요하게 코멘트된 부분들을 좀 이제 형광펜으로 칠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개발 중인 전극 공정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저도 옛날에 과거에 비나텍을 공부할 때 이제 맥스웰이라는 이제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건식에 대한 기술을 테슬라가 습득했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었고요. 그와 이제 동일한 맥락으로 테슬라에서도 이제 건식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 공정이 약 20%의 원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건식 공정 자체는 이제 소재 믹스, 그리고 건식 코팅, 슬립 과정으로 끝난다. 그래서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이제 건조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정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생산 시간 단축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도 이런 건식 공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가 팩토리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에 건식 공정을 적용 중에 있고요. 음극은 양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래서 맥스웰을 통해 양산 기술을 확보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실리콘 응급제와 이제 싱글월 CNT 도전체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2170 4680 배터리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680 배터리에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실리콘 응급제가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대주전자 대비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도전제 공급은 이제 나노신 소재.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2170 신형에도 이제 실리콘
문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해봤습니다. 시장을 보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배터리 캐파 자체가 이제 2026년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실리콘 은금제와 이제 싱글월 CNT 같은 캐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실리콘 응급제와 응급용 도전제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점프업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별 수요 상대 비교를 봐서도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보시면은 상승폭이 가장 큰 거로 이제 2026년도까지요.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방이 커지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는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건 디일렛 기사를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개발에 뛰어든 국내 기업은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그리고 SKC, 롯데머트리얼즈, LG화학 등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방식은 서로 각자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기사라든가 판단을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응급제를 만든 회사가 이제 그 흑연 응급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이제 전체적인 방향, 이제 충전을 빨리 해야 되고 캐파를 늘려야 되는 그 방향성을 봤었을 때는 앞으로 실리콘 응급제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BTR이라든가 이제 셴젠, 이런 쪽도 이제 실리콘 응급제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주전자의 기술력은 어떤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 응급제는 이제 흑연 응급제보다는 용량이 크지만 충전 시 팽창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팽창을 해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방식은 이제 크게 이제 실리콘 산화물계와 실리콘 이제 탄화계,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한 가지도 실리콘 카바나이드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 산화물계를 추구하고 있는 게 대주전자죠. 그리고 실리콘과 탄소 복합체는 이제 SDI와 한솔 케미칼이 이제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3월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다공성 규소 탄소 복합체 특허라고 해서 광범위한 특허를 이제 냈고요.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기술적 특징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신규 공급제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기술 핵심 자체가 이제 마그네슘을 다루는 기술에 이제 근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뭐라 해야 되나, 중요성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화물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용량은 우위, 그리고 이제 탄화물계 같은 경우도 이제 초기 용량은 열이하다. 초기 충방전 효율은 산화물계 열이, 탄화물계는 우위하고, 뭐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고요. 이제 산화물계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가 대표적이고, 이제 탄화물계 같은 경우는 SDI 쪽, 한솔케미칼이라든가 MK전자 쪽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이제 유튜브에 특허를 설명해 놓은 내용을 좀 따왔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규소 탄소 복합체 뭐 코어쉘고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코팅을 해서 감싸야 되는 게 이제 초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마그네슘으로 이제 코어 내부를 이렇게 감싼다라는 부분이 이제 특허의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도 갖고 있고 유일하게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양산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양산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업계분들 얘기를 말씀 들어봐도 이제 응급제 부분은 이 대주가 가장 국내에서는 앞서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기술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리콘 산화물 팽창 억제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CNT 도전제를 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해결책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한 실리콘과 탄소 복합 방식, 그리고 카바이드 복합체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실리콘 산화물계 방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아랫 단계죠. 이거를 결국 마그네슘을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좀 대주전자가 이렇게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실리콘 카바이드계가 가장 좋긴 하지만 결국 양산 기술까지 지금은 이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 설명들을 도표로 좀 나타냈고요. 카바이드계, 카본
복합 체계, 그리고 실리콘 순수 나노 입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산화물계 쪽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숫자가 발전 용량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초기 효율도 이제 80% 후반대에서 90%까지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대주전자의 기술이 좀 그래도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인베터리 데이 때 대주전자 대료 탐방했었던 유튜브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PDC를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특별한 공적을 적용을 해서 이제 이 기술이 이제 기상으로 증발시키는 이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대주가 특허를 갖고 있고, 물질 특허는 전 세계를 다 커버하는 것으로 이제 누구도 이제 실리콘 마그네슘 쪽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대주 특허가 전부 걸리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프로세스가 심플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포인트를 잡았고요. 현재 이제 양산 기준으로는 이제 3,000톤의 캐파가 있고, 실제 생산량은 한 1,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기술 단계가 이제 1세대에서 3세대까지 갔고, 이제 4세대, 5세대부터 이제 위로 쭉 이제 기술을 이제 올려야 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이제 섹터 부분을 간략하게 보면, 당시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이제 그 주봉을 보시면은 이제 거의 뭐 반토막 이하가 났죠. 거의 뭐 한 30, 거의 한 5, 60% 정도 하락한 이제 모습이었고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이제 ETF를 보더라도 최고가 뭐 거의 뭐 4만 원 갔다가 18,000원까지 이제 갔었는데, 상대적으로 대주전자 대주는 이제 강했습니다. 결국에는 쩔어 있는 섹터 내에서도 대장은 있었다. 결국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대주전자로 봤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좀 이제 판단이 좀 들어서 이제 대주전자를 좀 보게 됐고요.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이제 작년도 이제 2분기까지 안 좋다가 이제 3분기 이후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에 보시면은 이제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 자체도 작년 말 4분기, 3분기 보시면은 거의 1,700% 그리고 이제 2,700%이 정도까지 이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실리콘 응급제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현강치 부분 투자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고요. 그 태양전지 소재 부분은 이제 거기서 재고 조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았다. 그리고 전체 매출 부분도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이제 전장용 소재 규모에 대한 경제 달성 및 기존 사업 회복세에 따라서 가동률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사업부의 경우 이제 샘플 매출을 포함해서 포르쉐 타이칸, 그리고 이제 2014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쪽 출하가 본격적으로 확대돼서 이제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했다.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와 형광체 부분 실적으로 큰 폭으로 전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용 차종도 연초 2개에서 7개에서 9개까지 확대될 것이고, 첨가량도 5%에서 7, 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GPT를 통해 가지고 이제 타이칸에 과연 얼마나 응급제가 사용될 것이냐 이제 데이터를 한번 좀 받아봤고요. 타이칸의 배터리 팩이 무게가 630kg인데 응급제의 무게는 약 한 뭐 100, 뭐 26kg, 100kg 정도 되니까 거의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전자들 같은 경우는 선제적 증설을 통해서 지금 시흥 캠퍼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새만급 쪽에 이제 부지를 매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전자 같은 경우는 이 공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설 공시를 한 방에 때리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뭐 신축, 그러니까 공장동 신축, 그다음 부지 확보, 전력망 확보, 설비 구매,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증설 공시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돼, 신축에 대한 어떤 그 공정률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증설을, 그러니까 공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이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3,000톤 캐파를 24년 말까지 이제 10,000톤까지 늘리고요. 25년까지는 2만 톤, 30년까지는 약 8에서 10만 톤까지 캐파를 늘릴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쟁사들의 이제 그 응급제 관련 계획을 마일스톤 표에 나타난 걸 좀 뽑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LG엔솔도 있고 한데 LG엔솔도 결국에는 현재 이제 대주전자 거를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솔케미칼도 이렇게 캐파 증설 기획을 뭐 이런 뭐 이제 기사 좀 봤는데 이 부분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SKC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SK온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뭐 양산이 거의 뭐 26년 이후로 25년 이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딜레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캐파 계획 목표치를 보면은 이제 대주가 이제 올해 3,000톤에서 24년 말 10,000톤, 2만 톤, 최종적으로 10만 톤까지 가는 캐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현재 가장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는 BTR이 이제 15,000톤 그리고 이제 닝보 같은 경우가 10,000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신해주 같은 경우도 지금 실리콘 응급제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BTR과 신해주 중심으로 그리고 닝보까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딱히 경쟁사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포르쉐 타이카렌이라든가 현재 이제 아우디 이트론의 채택 중에 있고요. 추후에 올해 이제 마세라티의 그란투리스모 폴보레에도 탑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나왔는데 EV3에도 이제 탑재되는 걸로. 이게 사실 좀 EV3에 들어가는 게 말이 좀 많긴 하는데 한 5% 정도 응급제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선대인 쪽에서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대량 양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국 프리미엄 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범용차에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공구 등에도 채택이 확대되고 있고 현재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IT 기기로까지 확장을 하려고 이제 전망 중이고요. 뭐 이제 A사 에어팟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도 채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 기사입니다. 애플이 자체 배터리 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대주께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애플은 양극재와 음극재 배터리 그래서 직접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음극재는 실리콘 함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라는 이제 애플에 채택되는 배터리에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주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공시를 좀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인권을 발행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저희가 뭐 공부처에서 한번 볼만할 것 같아서 이제 갖고 들어왔고요.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게 영구 교환사채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구채 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채이긴 하지만 만기를 마음대로 연장이 가능해서 영구채로 분류가 되고 원금 상환을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연기 조건이 엄청 계속 무한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그 원금 상환을 자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걸 자본으로 이제 간주하는 성격이 있어서 신종 자본증권으로 분류가 돼서 이 부분은 이제 자본으로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보시면은 회계적으로 자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관리할 때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슬기롭게 이주동할 수 있는 결국 이제 자본으로 분리가 돼서 결국 교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해체를 주식으로 교환받은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한 번에 다 이제 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풀 수 있고 회사가 이제 매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쪽에서 부담이 좀 적다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스텝 업종이 있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사채를 발행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보호망을 설치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600억 12 발행을 한 내용입니다. 얼마 안 됐죠. 이거 발행하고 나서 또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설 증설하는 쪽에 이제 돈이 투자가 될 거고요. 내용 보시면은 이제 기존 파나소닉에 공급하는 실리콘 응급제 공급사가 BTR입니다. 중국 회사인데 이제 BTR을 대체를 하는 고객사를 확보할 것으로 파나소닉이 예측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파나소닉이 결국 이제 테슬라로 들어가는 배터리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파나소닉도 중국의 업체를 사용하는 것에 이제 부담이 된다. 결국 이제 미국으로 이제 납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로 대체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600억 12 발행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각각 7회차와 8회차 두 개로 발행이 됐고요. 표면 이자율은 0%, 만기 이자율은 2%. 전환가액은 이제 12만 3천 원, 그리고 발행 주식 전체 주식 비율의 약 3% 수준의 이제 전환사채가 발행됐습니다. 이제 그 리픽싱 조항이 이제 바뀌면서 과거에 이제 뭐 하방 쪽 리픽싱만 했는데 이제 상하방 모두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폴풋 옵션 모두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태골롱 조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이번에 좀 보면서 알게 됐는데, 최대 주주 등이 이제 보유한 발행회사 주식을 이제 처분할 경우, 이제 대주전자 같은 경우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낮았기 때문에 어떤 지분 매각이라든가 그런 이슈가 추후에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대주주의 지분을 이제 삼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이제 사채를 발행하는데 투자자에게 먼저 그 양도 조건 등을 이제 통지를 하고 이제 같이 매각을 하던 아니면 안 하던 그런 이제 어떻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런 조항을 처음 봤는데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콜옵션, 풋옵션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전망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뭐 외국계 증권사, 이제 국내 증권사들 이제 실적 전망치를 갖고 왔는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26년도 기준 매출 5천억에서 6,300억, 영업이익은 뭐 한 평균적으로 한 80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차트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차트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히 역사적 신고가 직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역사적 신고가가 13만 8천 원 정도였는데 고점을 이제 돌파할 경우에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매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주가가 막 요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리스크는 이제 주요 OEM 고객의 이제 차량 출시가 지연된다거나 이제 실리콘 응급제 시장 성장이 좀 이제 좀 더뎌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용량 추가 지연이라든가 응급제 비율 증가가 실패한다거나 이런 이제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주전자 같은 계속적으로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이게 성장주이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지금 현재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대장이라고 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과거에 에코프로비엠이 시총하고 좀 비교를 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관점으로 계산을 했었고,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포텐셜이 가장 높은 이제 주식,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과거 밸류를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에코프로비엠이 23년 7월에 최고가를 찍었을 때 이제 포워드 펄을 124배까지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펄을 받았었던 주요 항목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 이제 IRA라는 이슈가 있었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망이 다들 이제 장밋빛 전망이었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건 당시에 이제 뭐 NCA, 그러니까 하이니켈 망가 쪽에 이제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증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실적 이런 이제 구성 항목을 통해서 이제 포워드 펄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그 대주전자 재료 쪽에 좀 적용을 해봤고요. 대주전자는 이제 IRA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쪽 가중치는 없다. 그리고 섹터 전망 현재 2차전지가 이때 볼 때만 해도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전망에 대한 가중치를 10, 그리고 기술력은 우수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0을 줬고, 증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20, 그리고 실적은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10을 줘서 30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대비 약 한 80% 정도 수준의 포워드포는 받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라는 또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는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에 이제 한 30% 정도 감해서 이제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포워드펄을 약 한 70배 정도 수준으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총을 그래서 한 2.8조 정도로 봤는데, 얼마 전에 거의 뭐 2.8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4조 정도까지 가서 사실 적정 시총 거의 부분까지 거의 도달하지 않았나 좀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